76세 할머니의 마지막 피아노. 병원 응급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화입니다. 사위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장모님, 정신병원에 보내야 해요. 이제 완전히 미쳤어요. 딸이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당신 뭔 소리야? 우리 엄마가 미쳤다고. 사위가 더욱 격하게 말했어요. 그럼 뭐야? 알츠하이머 환자가 새벽 4시에 혼자 나가서 쇼팽 환상즉 흥곡을 완벽하게 치는 게 정상이야?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쇼팽을? 사위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50년 전 피아니스트였다면서. 그게 더 무서워. 치매 환자가 그런 걸 기억한다고. 과연 76세 알츠하이머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족도 못 알아보는 할머니가 어떻게 클래식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까요? 이 충격적인 대화가 나온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새벽의 연주. 이 모든 일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박영숙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뜨셨어요. 76세의 연로한 몸이지만 잠을 이루기 어려웠거든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할머니는 점점 많은 것들을 잊어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소파에는 빨간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빛 독촉장이었어요. 그때 딸 미선이 깨어났습니다. 엄마, 잠 못 주무세요? 할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미선아, 여기가 어디지? 미선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알아보시던 엄마가 오늘은 또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미선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 집이에요. 제가 미선이에요.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습하러 가야 해. 늦으면 선생님이 혼내셔. 미선은 당황했어요. 엄마가 말하는 연습이 뭘까요? 할머니는 코트를 입고 조용히 집을 나가셨습니다. 미선은 걱정이 되어 뒤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할머니는 익숙한 듯 길을 걸어가셨어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길을 잃지 않고 정확히 목적지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3년 전에 문을 닫은 하모니 음악 학원이었어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여셨어요. 미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곳 열쇠를 어떻게 갖고 계신 걸까요? 음악 학원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가운데 놓인 피아노만은 깨끗했어요.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으시더니 건반을 쓰다듬으셨습니다. 할머니가 혼잣말을 하셨어요. 오늘은 뭘 연습하지? 그리고 할머니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쇼팽의 환상즉 흥곡이 흘러나왔어요. 미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던 엄마가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하실 수 있다니. 할머니의 손가락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정확하고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빠른 패시지도 완벽했고 감정 표현도 프로 수준이었습니다. 20분간 연주를 마친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늘도 잘했네. 선생님이 칭찬하시겠어. 할머니는 다시 피아노 덮개를 덮고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은 혼란스러웠어요. 엄마가 언제부터 피아노를 치셨을까? 왜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집에 도착하자 남편 준호가 일어나 있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장모님은? 미선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어요. 당신 안 믿을 거야. 엄마가 피아노를 쳐. 준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모님이 피아노를? 알츠하이머 환자가 피아노를 친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미선이 확신 있게 말했어요. 나도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하지만 준호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장모님 병원비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야. 카페빚만 3천만 원인데 현실을 봐. 미선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남편 말이 맞았거든요. 지난달부터 엄마 간병비 180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아.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미선이 간절히 말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내가 돌볼 거야. 그런데 그때 CCTV에 찍힌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예상 외의 장소였습니다. 제2장 경제적 절망과 가족 갈등.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자신의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미선인의 작은 카페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텅 빈 테이블들이 미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뚝 끊겼거든요. 미선은 계산대 서랍을 열어봤어요. 어제 매출은 3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료 70만 원도 못 되는 금액이었어요. 미선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문 닫아야 하는 건가? 그때 우편 배달부가 들어왔어요. 카페 사장님 계신가요? 내용 증명 우편이요. 미선이 받아본 편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임대료 연체 통지서였어요. 3개월 연체로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준호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준호가 미선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미선이 절망적으로 대답했어요.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래. 이제 정말 카페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준호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럼 됐네. 이참에 정리하고 장모님도 요양원에 보내자. 미선이 화를 냈어요. 당신 정말 그럴 거야? 준호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현실을 봐. 우리 월급으로 카페 적자 300만 원의 장모님. 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해? 장모님 요양원비가 월 150만 원이야. 지금보다 오히려 싸고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어. 미선은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때 딸 하린이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음대 3학년인 하린이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엄마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 미선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린아, 카페 문 닫을 것 같아. 준호가 딸에게도 현실을 말했어요. 하린아, 할머니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린이가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를 왜 요양원에? 미선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하린아, 엄마가 미안해. 내 등록금도 걱정인데. 하린이가 부모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미선이 궁금해했어요. 이상해? 뭐가? 하린이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새벽마다 어디 나가시는 것 같던데. 어제는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의아해했어요. 피아노 소리? 우리 집에 피아노 없는데? 하린이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상해서 할머니를 따라가 봤어요. 옛날 음악 학원이요. 거기서 할머니가 그때 하린이가 발견한 할머니의 비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가족의 생각을 바꿔놓을 만한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제3장 50년 전의 진실. 하린이는 가족들을 이끌고 하모니 음악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린이가 설명했어요. 여기에요. 할머니가 매일 오시는 곳이에요. 준호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폐쇄된 음악 학원에? 말이 안 돼. 미선도 의아해했어요. 엄마가 여기 열쇠를 어떻게 갖고 계실까? 하린이가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오셨어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물으셨습니다. 아, 누구세요? 여기는 학생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미선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엄마, 저예요. 미선이요. 할머니는 잠시 혼란스러워하시다가 딸을 알아보셨습니다. 미선이? 잠깐. 미선이가 맞나? 할인이가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할머니, 저예요. 할인이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할인이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할인이, 피아노 레슨 받으러 왔니? 할인이는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뭘 하세요? 할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어요. 연습해야지. 콩쿠르가 다음 주인데. 준호는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콩쿠르가 뭔 소리일까요?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으시더니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쇼팽의 발라드 1번이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말로 할머니가 프로 수준의 피아노를 치고 계셨거든요. 미선은 속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셨다니. 연주가 끝나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때? 이번엔 잘한 것 같지? 할인이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여기서 배웠지.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5세 정도의 남성이었어요. 이 선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이가 또 왔구나. 아, 가족분들이신가 보네요. 미선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숙이 딸 미선입니다. 이 선생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 미선 씨.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세요. 준호가 의문을 표했어요. 실례지만 장모님이 여기 어떻게 오시는 건가요? 이 선생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영숙이가 옛날에 여기 선생님이셨어요. 이 음악학원을 함께 운영했죠. 미선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네. 엄마가 선생님이셨다고요? 이 선생이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셨나요? 영숙이는 50년 전에 전국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할인이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콩쿠르에서 1등을? 이 선생이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그때 영숙이 실력이면 충분히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어요. 준호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이 선생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영숙이가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거든요. 가정을 위해서요. 이 선생은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건 영숙이가 예전에 맡겨둔 거예요. 상자를 열자 상장과 함께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미선이 상장을 읽어봤어요. 제15회 전국 피아노 콩쿠르 대상 박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상을 받으셨다니. 할인이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이 상장이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는 상장을 보시더니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게 내 거야? 이 선생이 할머니의 기억을 도우려 했습니다. 영수가 기억 안 나? 내가 1등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데. 할머니가 머리를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미선은 편지 하나를 펼쳐봤어요. 엄마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미선아, 엄마가 피아노를 포기한 건 너 때문이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너를 낳고 키우는 게 엄마의 가장 큰 꿈이었거든. 언젠가 내가 커서 이 편지를 읽게 되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선은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꿈을 포기하셨구나. 준호도 충격을 받았어요.
장모님이 이런 분이셨다니 자신이 너무 몰랐구나. 그런데 상자 속에서 나온 건 단순한 상장이 아니었어요. 충격적인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제사장 숨겨진 희생. 미선이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편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아, 엄마는 내가 음악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엄마가 못다 한 꿈을 내가 대신 이루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음악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너도 느꼈으면 해.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늙어서 많은 걸 잊게 되더라도 피아노만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손가락이 기억하는 선율로 너에게 마지막 사랑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 미선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이런 마음이었구나. 할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가 제가 피아노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이 선생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영숙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여기 와서 연습했어요. 특히 미선 씨가 어릴 때는 더 자주 왔죠. 미선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이 선생이 설명했어요. 영숙이가 그러더라고요. 자신 때문에 딸이 부담 느끼면 안 된다고.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장모님이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자신이 요양원 보내자고 했다니.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할머니가 명료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미선아, 내 카페 어떻게 됐니? 미선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카페를 아세요? 할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물론 알지. 내 딸이 하는 카페인데. 요즘 손님이 없어서 걱정이야. 가족들은 놀랐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거든요. 미선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엄마,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가끔 기억해. 특히 내가 힘들어할 때는 더 잘 기억나. 미선은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내 힘든 상황을 아시는구나. 할머니가 간절히 물으셨어요. 미선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미선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엄마가 뭔가 해야 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받기만 했잖아. 할인이가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할인이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할인아, 너도 힘들지? 할머니 때문에 등록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알아. 할인이가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하셨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이 선생이 제안했어요. 영수가, 그럼 다시 피아노 가르쳐 볼까? 요즘 어르신들 취미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할머니가 의문스럽게 물으셨어요.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선생이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실력은 그대로잖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상태가. 이 선생이 설명했어요.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모든 기억을 잃는 건 아니에요. 특히 몸으로 익힌 기술은 오래 남아있죠. 미선은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피아노를 가르치실 수 있을까? 할머니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엄마가 번 돈으로 카페 도와줄게. 미선이 사양했어요. 엄마, 그런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그때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지금 피아노를 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5장 마지막 선물의 진실. 다음 날 할인이는 할머니를 따라 음악학원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했거든요.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여러 곡을 연습하고 계셨어요.
할인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곡이 많네요?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할인아, 할머니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할인이가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카페에서 피아노 연주하면 손님들이 좋아할까? 할인이가 의아해했어요. 네. 갑자기 왜요? 할머니가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미선이 카페가 망하면 안 되잖아. 할머니가 뭔가 도와줘야 해. 할인이는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카페를 도우려고 하시는구나. 할머니가 할인이에게 부탁하셨어요. 할인아, 너도 할머니랑 같이 연주할래? 내가 반주해주면 할머니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할인이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랑 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할머니가 고마워하셨어요. 고마워, 할인아. 그날 오후 할머니와 할인이는 카페로 갔습니다. 미선이 의아해했어요. 엄마, 할인아, 왜 같이 왔어?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미선아, 카페에 피아노 하나 놓을 수 없을까? 미선이 놀라며 물었어요. 피아노요? 갑자기 왜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손님들한테 연주해 주려고. 준호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할머니가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준호야, 장모가 부탁이야. 작은 디지털 피아노라도 좋으니까. 미선은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카페를 도우려고 하시는구나. 할인이가 엄마를 설득했어요. 엄마, 할머니 실력이면 정말 손님들이 좋아할 거예요. 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피아노 살 돈이... 할머니가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산다. 용돈 모은 거 있어. 미선이 의아해했어요. 엄마, 그런 돈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설명하셨어요. 있어. 이 선생님이 알려주신 중고 피아노 가게에서 사면 돼. 다음 날 정말로 작은 디지털 피아노가 카페에 설치되었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용돈을 모아두셨구나. 그날 저녁 할머니가 첫 연주를 시작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손님들이었지만 모두 할머니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 이 연주 정말 좋네요. 다른 손님도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세요? 미선은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손님들의 밝은 표정을 봤거든요. 할머니가 할인이에게 말씀하셨어요. 할인아, 이제 내 차례야. 할인이가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주선율을, 할인이는 반주를 맡았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 손님이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연주하시다니. 미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될 줄 몰랐네. 그런데 연주가 끝나고 손님 한 분이 미선에게 다가왔어요. 그 손님이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할머니 연주를 영상으로 찍어도 될까요? SNS에 올리고 싶어서요. 미선이 할머니께 확인했어요. 엄마께 여쭤보고요. 할머니가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손님이 촬영한 영상은 그날 밤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어요. 영상 제목은 이랬습니다. 76세 할머니와 22세 손녀의 감동 연주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피아노 연주 해시태그 카페. 미선은 속으로 궁금해했습니다. 이 영상이 과연 사람들한테 관심 받을까?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영상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거든요. 댓글들을 보니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할머니 연주 정말 대단해요. 감동받아서 눈물 났어요. 이 카페 어디예요? 가보고 싶어요. 할머니 손가락이 정말 우아하세요. 미선이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렇게 많은 댓글이? 미선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사람들이 엄마 연주를 정말 좋아하네. 준호는 속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날부터 카페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손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피아노 연주 보러 왔어요. 미선이 안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녁 7시에 연주해드려요. 할머니는 속으로 다행스러워 하셨습니다. 다행이다. 미선이 카페에 손님이 늘어나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연주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카페 손님을 늘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기억을 잃기 전에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런데 음악학원 앞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제6장 SNS 기적의 시작. 일주일 후 하모니 음악학원 앞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10여 명 모여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연습하신다는 게 맞나요? 중년 남성도 확인했어요. 영상에서 본 그 할머니 맞죠? 이 선생이 당황하며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젊은 여성이 설명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76세 할머니가 쇼팽을 치신다고. 중년 남성도 이야기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 선생은 속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영숙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 그때 할머니와 할인이가 음악학원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다. 진짜 할머니세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물으셨어요. 어머, 이 사람들은 누구지? 할인이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연주 영상을 보고 온 분들이에요. 할머니가 의아해 하셨어요. 내 연주를? 젊은 여성이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연주 한 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래요? 좋아요.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쇼팽의 즉흥 환상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연주에 빠져들었어요. 한 관람객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이게 76세 할머니 연주라고. 다른 관람객도 감탄했어요. 프로 연주자보다 더 감동적인데.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감동받아 말했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겸손하게 답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쳐보네요. 젊은 여성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유튜브 채널 있으세요? 할머니가 의아해 하셨어요. 유튜브가 뭐죠? 할인이가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영상을 올리는 곳이에요.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연주를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할인이는 할머니께 제안했어요. 할머니, 유튜브 채널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유튜브? 어려운 건 아니지? 할인이가 안심시켜 드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연주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미선도 찬성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준호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악플 같은 거 달리면. 할인이가 설득했어요. 아빠, 지금까지 반응 보니까 모두 좋아하시던데요. 할머니가 결심하셨어요. 그럼 해볼까? 내 연주로 사람들이 기뻐한다면. 다음 날 할인이는 할머니와 함께 첫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할인이가 할머니께 부탁했어요. 할머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할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6세 박영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피아노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실 건가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쇼팽의 발라드 1번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곡이에요. 할머니의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카메라는 할머니의 표정과 손가락을 번갈아 담았습니다. 연주하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한 지 이틀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할인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조회수가 벌써 10만이에요. 할머니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10만 명이 내 연주를 들었다고. 미선도 감탄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할머니 연주 듣고 눈물 났어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네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예요. 할머니의 인생이 음악 속에 담겨 있네요. 준호는 속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다니.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방송국 PD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뉴스로 다루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미선이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요? 방송에 나온다고요? 방송국 PD가 확인해줬어요. 네. 요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필요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방송? 내가 방송에 나가도 되나? 할인이가 격려했어요. 할머니,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제7장 기적 같은 순간. 방송 촬영 당일, 준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 장모님 상태가. 미선이 반박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하시잖아.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야. 준호가 현실적인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가 방송에 나가는 게 맞나? 미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걱정하는구나. 방송팀이 카페에 도착했어요. PD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휴먼 다큐팀입니다. 미선이 안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지금 음악학원에서 연습 중이세요. PD가 제안했습니다. 먼저 카페 분위기부터 촬영하고 할머니께 가볼까요? 카메라맨이 카페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에 피아노가 놓여있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PD가 질문했어요. 할머니께서 여기서 연주하시는 거군요? 미선이 대답했어요. 네. 매일 저녁 7시에 연주해 주세요. PD가 궁금해했습니다. 손님 반응은 어떠세요? 미선이 설명했어요. 정말 좋아하세요. 할머니 연주 듣고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악학원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연습 중이셨어요. PD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방송팀입니다. 할머니가 겸손하게 대답하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PD가 확신 있게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할머니가 고마워하셨어요. 고맙습니다. PD가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피아노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애매하게 대답하셨어요. 젊었을 때. 아주 오래전이에요. PD가 이해하며 물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나요? 할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끔 잊어버려요. 하지만 피아노만은 손가락이 기억해요. 할머니가 연주를 시작하자 촬영팀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카메라맨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76세 할머니 연주라니. PD도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영상이 될 것 같아. 연주가 끝나자 PD가 인터뷰를 계속했어요. PD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세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대답하셨어요.
미선이 카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PD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할머니가 감동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할인이가 피아노를 계속 쳤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대신에 할인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인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PD가 제안했어요. 손녀분과 함께 연주도 해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기꺼이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할머니와 할인이가 함께 연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두 세대가 만들어내는 화음이 아름다웠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PD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큰 무대에서 연주해보고 싶으세요? 할머니가 의아해 하셨어요. 큰 무대요? PD가 설명했어요. 시청 대강당에서 작은 콘서트를 열어드릴 수 있어요. 미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PD가 확인해줬어요. 네. 시에서 문화행사로 후원해주겠다고 하네요. 할인이가 감탄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준호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장모님이 큰 무대에서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미선이 항의했어요. 당신 왜 그래? 엄마가 잘하시는 걸 봤잖아. 준호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방송에서 실수하시면. 미선은 속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엄마를 믿지 않는구나. 할인이가 아빠를 설득했어요. 아빠, 할머니를 믿어보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인아, 너는 몰라. 할머니 상태가 어떤지. 그때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할머니가 준호를 안심시키셨어요. 준호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실수해도 괜찮아. 준호가 당황했어요. 장모님. 할머니가 깊이 있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야. 마음을 전하는 거지. 준호는 속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할머니가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잖아.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준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대답하셨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면. 준호는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장모님을 너무 몰랐구나. 드디어 콘서트 날이 다가왔어요. 시청 대강당에는 300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미선아, 할머니 실수하면 어떡하지? 미선이 격려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연주 들으러 온 분들이에요. 할인이가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할머니께 다가왔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했습니다. 할머니가 의아해 하셨어요. 뭘? 준호가 고백했어요. 장모님을 믿지 않아서요. 이제 알겠어요. 장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준호가 격려했어요. 장모님 힘내세요. 저희가 모두 응원하고 있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무대에 올랐어요.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76세 박영숙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으시더니 깊게 숨을 쉬었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미선아, 할인아, 준호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이야. 연주가 시작되었어요. 쇼팽의 발라드 1번이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건반 위를 춤췄어요. 관객들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감동이에요.
미선은 무대 위에 엄마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름다우실 줄 몰랐어. 할인이도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는 자신의 편견을 후회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장모님이 이런 분이셨는데. 연주가 절정에 다다를 때였어요. 그런데 연주 중에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8장 영원한 선율. 연주 도중 할머니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관객들이 긴장했지만 할머니는 곧 미소를 지으며 다시 연주를 이어갔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괜찮아. 음악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마음만 전해지면. 할머니는 마지막 부분을 더욱 감정을 담아 연주했어요. 관객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관객이 속삭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할머니의 인생이 음악 속에 있네요.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관객들이 외쳤습니다. 브라보. 정말 감동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연주했네요. 사회자가 질문했어요. 할머니, 소감이 어떠세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대답하셨어요. 행복해요. 제 음악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할머니가 의미 깊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에게 고마워요. 그리고 꿈은 나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관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할머니를 가족들이 안아주었습니다. 미선이 감동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인이가 감탄했어요. 할머니 최고였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준호를 이해해 주셨어요. 준호야, 이제 할머니를 이해해 줄 거지? 준호가 약속했어요. 네, 장모님. 앞으로 장모님을 더 잘 모시겠습니다. 콘서트 영상은 방송된 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다뤄졌고 유튜브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말했어요. 할머니 연주 보고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생각나고. 할머니께서 직접 연주해 주시나요? 미선이 안내했습니다. 네, 매일 저녁 7시에 연주해 주세요. 카페는 예약이 밀릴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어요. 미선은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카페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임대료 연체로 고민했던 카페는 이제 매일 만석이었어요. 할머니의 연주를 듣기 위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미선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미선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덕분에 카페가 살아났어요. 할머니가 다행스러워 하셨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도움이 됐구나. 할인이가 다짐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될게요. 할머니가 격려하셨어요. 할인아, 내 꿈을 응원해. 할머니가 못다 한 꿈을 내가 이어가렴. 할인이가 약속했습니다. 네, 할머니. 준호도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준호가 정성스럽게 물었어요. 장모님, 오늘 연주곡은 뭘로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할인이를 생각하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할인이가 좋아하는 곡으로 할까? 준호가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세요. 어느 날 할머니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할머니가 진심을 털어놓으셨어요. 미선아, 할인아, 준호야. 할머니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미선이 대답했어요. 네, 엄마. 할머니가 현실을 받아들이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언제까지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할인이가 울먹였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할인이에게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할인아, 내가 피아노 칠 때마다 할머니가 함께 있는 거야. 손가락이 기억하는 선율 속에서 미선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엄마,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가 미선을 위로하셨어요. 미선아, 엄마가 카페 도와준 거 기억하지? 내가 힘들 때마다 엄마가 도와줄 거야. 음악으로. 준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을 더 잘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할머니가 준호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준호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현재 할머니는 여전히 카페에서 연주하고 계세요. 기억하시는 날도 있고 잊으시는 날도 있지만 피아노 앞에 앉으시면 여전히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세요. 카페는 영숙이네 클래식 카페로 이름을 바꿨어요. 벽에는 할머니의 옛 상장과 함께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할인이는 음대를 졸업하고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끔 할머니와 함께 연주해드려요. 준호는 할머니의 가장 열성적인 팬이 되었습니다. 매일 연주 시간 전에 피아노를 정성껏 닦아드려요. 미선은 카페를 확장해서 작은 음악교실도 운영하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다른 어르신들께도 음악의 기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할머니는 새로운 곡을 연주해 주셨어요. 손자를 위해 직접 작곡하신 자장가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음악은 기억보다 강해. 사랑도 기억보다 강하고. 그래서 할머니는 괜찮아. 오늘도 할머니의 피아노 선율이 카페에 울려 퍼집니다. 그 선율 속에는 50년 전 포기했던 꿈과 가족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할머니가 건반을 누를 때마다 그 음악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꿈은 나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걸 할머니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세요.